저희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이슈로는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홈페이지에서 나왔던 실적 발표 원문인데요. 그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겼는지 바로 기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사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실적 발표 홈페이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떤 구체적인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는 저희가 바로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죠.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Investors cheer Apple earning. 투자자들이 애플의 실적에 건배를 했다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즉, 환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robust earn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폭발적인 실적이었다라는 뜻인데요. 킥박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폰 파워를 등에 업은 애플이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약진이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다만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5%, 3.4%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과연 어떤 부분에 환호를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였던 애플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연휴를 지난 바람에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그때도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했는데 두 가지가 다 맞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전년 동기보다는 잘 안 나왔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애플의 1분기 매출은 948억 4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으니까 어찌 보면 작년보다는 잘 못한 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시장 전망이 929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장 전망보다는 잘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 예측이 어찌 보면 다 맞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순이익도 241억 달러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3.4% 하락했습니다. 역시 전년보다 못 나왔지만 시장 전망인 보다는 좀 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PS가 1.52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시장 예측이 1.43달러였으니까 약 한 10센트가량 더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아이폰은 잘 팔렸고요. 맥북과 비롯한 나머지 제품들은 좀 부진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핵심 사업, 바로 아이폰이죠. 아이폰이 잘 된 측면이 나머지 사업이 못된 측면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가 역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5%가량 4.7% 넘게 올랐습니다. 자, 아이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가량 늘어났습니다. 51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은 결국에 또 아이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망이 484억 달러였는데 그보다도 약 30억 달러가량 더 나왔죠. 즉 시장의 우려보다는 아이폰이 잘 팔리면서 잘 나왔네 라는 시장의 반응, 그리고 주가의 결과로서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매출도 20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 바로 맥북의 매출이 71억 달러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1%나 줄어든 것입니다. 자, 맥북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부진화된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인데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다 보니 재택근무를 끝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맥북과 같은 이제 PC 제품들은 덜 구매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애플의 판매가 부진해진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이 맥북에 사용되는 칩,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플의 맥 제품의 부진은 좀 시장 전망을 거시적으로 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패드 역시 66억 달러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역시 중국이 부진했습니다. 중국은 그간 애플의 많은 매출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를 해왔었는데요. 183억 달러를 기록했던 중국 시장의 매출이 이번 해는 178억 달러로 약 5억 달러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애플의 성장을 주도해 왔었는데 이러한 성장의 동력이 꺼진 상황, 애플의 우려는 다행히 인도를 통해서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애플, 저희가 여러 차례 뉴스를 다뤄드렸었는데요. 애플이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뭄바이와 뉴델리에 새로운 애플 스토어를 개장하는 등 팀 쿡이 직접 찾아서 이러한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인도 시장의 1분기 매출
따로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말 바로 팀쿡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즉 인도 시장이 바로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도 향후 인도 시장에서의 매출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과연 인도 시장의 성장이 중국만큼 커질 수 있을지는 애플의 어떤 의지에 달렸는지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문사 디버트에 따르면 애플에서의 이번 인도 시장 매출은 약 3%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인 즉슨 현재는 작지만 향후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애플은 이번에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는데요. 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적 정책이고요. 이를 통해서 주가가 부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즉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애플이 향후 계속 펼쳐나가겠다라는 의지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입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러한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팀쿡이 추가적인 정리해고는 없을 것이다. 단단한 경영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이러한 애플 실적 덕분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애플은 4% 넘게 오른 173달러로 마감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모쪼록 미국의 대장주죠. 애플의 실적 개선 그리고 실적 기대감은 미국 증시 전반에도 이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2분기부터 또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어떻게 사업을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한번 다 같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플의 인도 시장 진출 이야기를 말씀을 이 시간에 드렸었는데요. 늦둥이가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실적에 환호하면서 애플은 앞으로 미래가 밝아 애플은 우리가 소유한 어떤 기업보다도 뛰어나다라고 말을 한 분이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굉장히 투자적인 식견이 뛰어난 분이 아마 하신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 누구보다 유명하신 이제 투자의 현인이죠.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네, 맞습니다.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다음 박스도 그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날 이슬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행사장은 바글바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기사 통해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워렌 버핏 at annual meeting.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인데요. 킥박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우선 워렌 버핏이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늘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인구 50만 명의 도시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이번에 올해 연례 주주총회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먼저 버핏 회장은 이날 전 세계 몰려든 수만 명 투자자 앞에서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됐던 건 최근에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화된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금 전액 보호가 없었다면 재앙적인 결과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은행 위기에 대해서 말들을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이 이슈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AI인데 AI,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인간은 대체는 못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날 라이브 스트리밍을 휴일에 봤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많은 말들 중에서 어떤 거에 우리는 초점을 줘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워런 버핏은 오마에서 매번 주주총회를 열다 보니까 오마의 현인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하는 이러한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저도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결국에는 이 워런 버핏의 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식시장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요. 위기 상황과 더불어서 AI와 같은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나오면서 과연 이 투자의 기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눈과 귀가 많이 쏠렸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그의 입에서 AI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AI가 세상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면서 이러한 영향력이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런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라면서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결국에 투자라는 관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 일단 주목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미국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바로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했는데요. 낙관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시장 안정화는 결국에 올 것이며 앞서 말씀해 주신 금융위기도 잘 극복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워런 버핏이 어찌 보면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라는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왔던 것 바로 워런 버핏이 최근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기업이죠. 옥시덴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천연가스 및 석유화학 기업이어서 어찌 보면 전기차 시대에 역행하는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워런 버핏이 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계속 매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해도 23%나 달하면서 결국에 최대 주주까지 올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양을 통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경영권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절대적으로 이 기업의 경영 현재 잘하고 있다라는 걸 믿고 있다라면서 추가적인 경영에 이제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 바로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재미있게도 팀 쿡 애플 CEO가 직접 참여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투자자들 또는 기업 CEO들도 이 주주총회를 좋아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러한 애플에 대해서도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애플은 그 어떤 사업보다 좋은 사업을 한다. 아까 이야기가 했던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포기하는 대신 자동차를 포기할 것이다 라는 아주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힘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점 거듭 강조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에 대한 의견도 내놨습니다. 현재 투자를 생각한다면 대만을 투자하는 것보단 일본을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자, 대만은 역시 미중 갈등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에 있는 여러 기술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좀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한편으로는 한국 이야기가 좀 안 나왔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일본 투자를 대만 투자보다 추천했다는 것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계자죠. 그레그 아벨 부회장에 대한 신뢰도 드러냈습니다. 이제 워런 버핏의 나이가 벌써 92살인데요. 이런 후계자를 21년도에 지정을 한 만큼 그가 경영을 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5시간 넘는 이야기를 이어간 것을 보면 아직 현역 은퇴는 멀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의 현인 과연 워런 버핏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지켜보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갈 길을 잃었을 때는 때로는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고용지표 이야기해드렸고요. 애플 그리고 워런 버핏의 주주총회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휴일 마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찬 스타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